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1.5절에 있는 이제 역함수와 로그에 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역함수와 로그하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로그 함수 자체가 이제 뭐죠? 이제 또 초월함수에도 하나의 파트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역함수를 아셔야지만 우리가 로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의 내용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함수의 종류의 값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크게 4가지 분류로 종류할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우리가 특히 저희가 쓰고 있는 스튜어트 교재에는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걔네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걔네들의 역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함수에 관한 그 종류가 있어요. 함수의 종류가 있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인 함수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됩니다. 첫 번째는 1번은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 네, 1대1 함수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x, 정의역하고 y라고 하는 공역이 하나씩 지키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x하고 y가 하나씩만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1이라는 것이 1을 찍었으면 2는 1을 못 찍는 거예요. 2는 1을 빼고 나머지 것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1대1 함수 갖고 있는 정의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당연히 fx1이 찍은 값하고 f의 x2가 찍은 값이 같지가 않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갖고 있는 1대1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1대1 대응. 네,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이냐면 대응이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에 하나씩 지키는데, 대응이라는 것은 x가 y를 연결시키는 그 단계를 대응이라 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대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1대1 대응의 정의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두 가지 정의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은 바로 무슨 함수냐면 1대1 함수가 되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씩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 1대1 행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x가 1, 2, 3이 있고 y가 이렇게 쓰면요. x하고 y의 개수는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a, b, c처럼 뭐가 되냐면 1이 a 찍고 2가 c를 찍고 3이 b를 찍으면요. 그 y를 선택된 것이 우리가 일명 치역이라고 하죠. 그 치역과 공역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1대1 대응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가 된다는 거죠? 1대1 함수는요. 이렇게 x가 있고 이게 1, 2, 3이 있고 이렇게 공역이라는 것이 y가 있어서 a, b, c, d가 있대요. 그럼 얘를 1 찍고 3 찍고 이게 D 찍어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대1 함수는 그냥 하나씩만 찍히면 1대1 함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하나씩 찍히면서 찍힌 값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역과 똑같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있대요. 세 번째는 항등함수라는 게 있대요. 네, 항등함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x, 나하고 똑같은 값을 찍는 것을 우리 항등함수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정의는 f의 x값이 뭐가 된다고? x의 값을 찍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항등함수의 뜻이랍니다. 한마디로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면 2, 3을 집어넣으면 3, 100 집어넣으면 100을 찍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항등함수의 뜻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상수함수에 따른 상수함수. 네, 상수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fx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하나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상수함수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는 1대1 대응, 세 번째는 항등함수, 네 번째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총 4가지의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함수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함수의 종류를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1번 바로 뭐부터 볼 것이냐면 1대1 함수에 대한 내용도 볼 것입니다. 네, 원투원이라고 하는 1대1 함수는 이미 얘기했어요. 맞죠? 어떤 것이냐면 x하고 y를 어떻게 하나씩만 동일한 것을 못 찍고 하나씩만 찍는 것을 우리가 1대1 함수의 값을 의미하고요. 걔네들의 정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1대1 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얘네들 정의 2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 안에서 1대1 함수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할 수가 있냐면요. 걔네들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1강 때 뭐를 했었냐면 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네들 수직선에 대한 판정법 기억났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는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걔네들 함수라고 했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 함수 중에서도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 할 거냐? 수평선을 그어서 한 점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1대1 함수라는 값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대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y가 있고 이게 x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가 있대요.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가로줄을 딱 그었더니 가로줄을 아무렇게나 그어도 어때요?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답니다.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함수도 보다 봅시다. 어떤 거냐면 이게 y가 있고 이게 x가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무슨 함수? 2차 함수 주었다 했을 때 2차 함수를 이렇게 가로줄을 그으면요. 얘는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상의 판정법은 어떻게 가로줄을 그었을 때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걔네들이 무슨 함수?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걔네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예제를 먼저 봐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예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겠죠. 참고로 가장 쉬운 판정 바로 무엇이냐? 그림 그리기 가장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식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저희가 정의에 입각해서 보시면 첫 번째는 x1하고 x2가 같지 않대요. 봐보세요. 그럼 f의 x1의 값은 x1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f의 x의 2의 값도 뭐가 되죠? x2의 세제곱이 돼요. 근데 당연히 x1하고 x2가 같지 않기 때문에 걔네를 각각 세제곱해도 같지 않다는 거 밝힐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는 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수는 바로 무슨 함수? 1대1 함수.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1번이었고 이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gx는 이제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제곱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보시면 저희가 x1하고 원래 x2가 같지 않은데 봐보세요. f의 x1의 값은 x1의 제곱되고 f의 x의 2의 값은 x2의 제곱이 된대요. 그럼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써볼게요. 그럼 우리는 2의 제곱은 뭐가 되죠? 4가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가 되기 때문에 두 개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얘네들은 바로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는 예제의 값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이게 F로 쓰면 안 되겠네. 지금 G 함수니까 G라고 고쳤을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뭐를 또 정의할 거냐면 이제 역함수의 내용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일명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역함수의 정의를 한번 보다 봅시다. 역함수 정의. 저희 보시면 이거래요. 어떤 것이냐면 함수 f는 정의역이 a이고 치역이 b인 1대1 함수래요. 함수 정의역이 a고 치역이 b인 1대1 함수인데 역함수 f 인버스는 정의역이 b고 치역이 a가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정의역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얘기가 공역이 얘기야. 공역. 맞죠? 공역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찍어놓은 이 값이 바로 치역이에요. 치역. 이게 바로 f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거꾸로 돌렸을 때 치역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는 안 찍는 거 없이 무조건 다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말은 여기 있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는 거죠? 같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이 함수를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1대1 함수가 되는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잡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잡으셔서 이게 A로 잡으시고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B로 잡을게요. 우리는 A에서 B로 보는 규칙이 갖는 게 F라는 것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X의 값을 우리가 F를 통해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F의 X가 되면서 그 값을 우리가 Y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Y를 거꾸로 되돌려주는 그 함수의 값이 뭐가 되냐면 F의 역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이 뭐가 똑같냐면 F 역함수의 Y하고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함수 정의는 어떻게 보시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F의 X의 값이 뭐가 되냐면 Y가 된다고 친다면요. 여기 F의 역함수를 붙이시게 되면 인버스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값이 위치가 이쁘게 바뀌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얘네들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의 기본적인 전제적인 정의가 된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두 번째 있는 역함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1대1 대응이시고 역함수의 특징은 어떻게? 또 x의 f를 가지고 왔던 값을 f 인버스라고 다시 돌려주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역함수의 정의는 f의 x 값이 y라고 한다면 f 인버스의 y 값은 x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역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